일단은 날도 굳이고 뭐 코로나도 있고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이제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얘기를 저는 벗을 겁니다. 저는 벗을 거니까 벗지 마시고요. 일단 제 이름은 김주엽입니다. 가명 아니고 본명이고요. 일단 뭐 제가 간단히 제 소개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광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직장 생활만 한 21년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회사는 SK 자회사에서 본부장을 하다가 나온 지는 한 4, 5년 차 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공부를 좀 오래 해서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나와서 했던 일을 이제 뭐 좀 강의 좀 하다가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쪽 강의 좀 했습니다. 뭐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강의를 하고 뭐 금융기관 이런 데 강의 좀 하고 2018년도 저 18년도 마지막 국정감사 경찰청 국정감사를 끝으로 이제 공공기관 관련된 일은 이제 안 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제가 주로 했던 일들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뭐 음악, 뭐 영화, 뭐 드라마 뭐 이런 것들 투자하는 일을 했고요. 주로 투자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일반적인 이제 오프라인 유통은 아니고 이제 온라인 유통이죠. 유통. 그다음에 뭐 그 기업 M&A, 뭐 컨설팅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 5개 단어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제가 한 50분 정도 모르겠어요. 광주는 제가 이제 내려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오늘 좀 더 길게 할 수는 있는데 대략 한 50분 정도 보통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50분 동안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엑셀레이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뭘 하는지 무슨 회사인지를 말씀드릴 때 저희 회사는 엑셀레이팅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입니다. 혹시 그렇게 알고 오셨나요? 혹시 여기 오실 때 어떤 소개를 받고 오셨어요? 코인 회사 뭐 이렇게 듣고 오셨나요 혹시? 그런 건 아니죠? 네. 저희 코인 회사 아닙니다. 코인 관련된 일을 하는 건 맞지만 뭐 코인을 팔거나 뭐 이런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엑셀레이팅이라는 회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엑셀레이팅을 왜 하게 됐는지 엑셀레이팅이 어떤 건지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엑셀레이팅 그럼 되게 낯서시죠? 아직은?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회사를 나올 때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나가서 뭐 하고 살지? 뭐 해서 먹고 살지? 이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 또한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한 거죠. 나와서 뭘 해야 될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대략 60% 정도를 대기업에서 나온 사람들이 창업을 합니다. 근데 대기업은 다 돈도 잘 벌고 잘 되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창업한 사람들은 많이 망해요. 주변에 창업했다가 망한 사람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벤처기업 성공률이 채 5%가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도 밖에 나가서 뭘 해야 되지, 뭘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 그럼 대기업에 있을 때 나는 돈을 어떻게 벌었지? 대기업은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이제 M&A 쪽 하고 컨설팅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는데 론스타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서울에서는 다 모른다고 생각하시고요. 론스타가 이제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까지 나왔죠. 이게 뭐 진짜 이렇게 비리에 의한 너무 싸게 헐값 매각을 했다라고 해서 뭐 영화까지 나왔는데 일단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어쨌든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한 1조에 샀습니다. 실제로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3천억은 이제 주식 스와핑이었기 때문에 한 1조 정도를 줬어요. 1조의 외환은행을 샀다가 다시 팔죠. 파는데 6조에 팔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막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씨 헐값에 팔았어. 외국 사람들만 돈 벌어. 이거 언제 팔았어요? IMF 때 판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비 올 때 우산이 필요한 것처럼 당시 외환은행은 뭐 기아 부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은행이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외환은행을 살려줬고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분노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론스타가 뭐예요? 이게 보통 이제 사모펀드라고 들어보셨죠?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합니다.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공모가 아니라 사모, 개인적으로 돈을 낸 투자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두두두두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론스타는 외환은행 외에도 일본 쪽에도 많이 구조조정을 했던 투자를 많이 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돈 벌어줬잖아. 그죠? 그럼 이 투자자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걸 알고 투자하나요? 모르죠. 관심 없어요, 사실은. 론스타는 외환은행 말고도 수십 개의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참여했던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뭘 하는지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구조조정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사례가 아주 대단하거나 특별한 사례는 아니에요. 대기업에서 보면.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멜론이라는 음악 서비스 혹시 아세요? 네. 광주 분들은 되게 많이 하시려나 수지 높으신데요. 멜론을 최초로 만든 회사가 어디입니까? SK. 제가 다니던 SK입니다. 근데 SK가 당시에 그 주식 제한에 걸려서 멜론의 지분을 100%를 인수하거나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외국계 펀드가 이걸 삽니다. 얼마에 샀어요? 혹시 아세요? 5,000원에 삽니다. 2년이 지났어요. 이걸 다시 팝니다. 누구한테 팔았어요? 카카오. 그래서 지금 카카오 M이라는 법인이 돼 있어요. 카카오 뮤직의 준말입니다. 얼마에 팔았어요? 2조. SK는 배 아파 죽겠죠. 제가 했던 회사긴 하지만 배 아파 죽겠죠. 근데 이 펀드 입장에서 어때요? 이 투자자들은 감사한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일반적으로 투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돈을 모아서 뭔가 기업 인수라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주 일반화된 모델입니다. 이거 외에도 사례는 너무 많아요. 뭐 타이틀, 골프 좋아하시는 분 알겠지만 타이틀 리스트 주인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골프 하시는 분? 타이틀 리스트 주인이 어디예요? 대부분 다 모르세요? 한국입니다. 한국이에요. 세계 1위. 그 나중에 이제 그 뉴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 뉴스가 있는데 타이틀 리스트를 인수한 날 KBS 뉴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심장부에 태극기를 꽂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이키 유명하죠, 여러분. 아디다스 유명하죠. 그 정도 레벨에 있는 회사가 타이틀 리스트입니다. 그 타이틀 리스트를 미래 에셋이 필라코리아를 앞세워서 인수를 합니다. 1조 2천억에 지금 한 2조 7천억 정도 갑니다. 대박을 쳤죠. 이제 이렇듯 뭔가 펀드 방식으로 이걸 우리는 이제 보통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데 돈을 모아서 뭔가를 사거나 투자하는 일들은 그럼 대기업이 돈이 없어서 할까? 미래에셋이 돈이 없어서 돈을 모아서 투자할까요? 그건 아니죠. 재밌는 기사가 엊그저께 났더라고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산업은행에서 1,000억 투자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기사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카카오가 자산 가치가 35조고요. 현금만 2019년 말에 현금만 2조를 갚습니다. 현금만. 현금성 자산을 제외하고. 2조 있는 회사가 1,000억이 아까워서 투자 받을까요? 아니죠. 기업 활동은 그런 겁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원탑은 저희 브랜드니까 원탑이라는 엑셀레이팅이 자 여러 개의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엑셀레이팅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구조조정을 합니다. 여기에 투자자분들이 크라우드 펀딩 참여를 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겁니다. 이거. 아까 이제 론스타나 다른 사모펀드가 하듯이 우리가 하는 일이 이라는 걸 먼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엑셀레이팅을 좀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 뭐 여자분들 계시니까 인큐베이팅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좀 건강하지 못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갑니다. 인큐베이팅 사업이라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창업 보육 사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창업한 지 1년 미만 혹은 2년 미만의 기업들을 엔젤 투자 방식으로 투자해줘서 회사가 잘 될 수 있게 컨설팅이나 여러 지원을 하는 걸 저희가 인큐베이팅이라고 합니다. 엑셀레이팅이라는 단어도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니고요. 엑셀레이팅은 뭐냐면 창업 기업이 아닌 한 3년 내지 5년 정도 혹은 그 이상 된 기업 중에 안 좋은, 솔직히 얘기하면 망할 수도 있는, 위기가 있는, 그렇죠? 위기를 맞은 기업들 중에 그래도 승산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서 성장시키는 걸 엑셀레이팅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미 제가 아니라 기업은행도 하고 있고 산업은행도 하고 있는 그냥 하나의 사업 형태입니다. 다만 우리는 일반 기업을 엑셀레이팅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건 또 경쟁에 뒤처지죠. 그럼 막 수천억, 수조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암호화폐 기업만 딱 꽂아서 전문적으로 엑셀레이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저희가 하는 사업의 정의가 뭐예요? 상장을 했으나 암호화폐 상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치가 하락한, 가격이 아니에요,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그런 암호화폐 기업을 어쨌든 지원을 합니다. 이 지원은 종류가 다양해요. 왜? 회사마다 필요한 게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너무너무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데 기술력이 부족해. 그럼 기술을 도와줘야죠. 거꾸로 어떤 회사는 기술이 너무너무 좋은데 영업이 부족해. 그럼 영업을 도와주는 거죠. 자, 어쨌든 지원해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을 하는 게 엑셀레이팅 저희 프로젝트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이제 선정이야, 선정. 기업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엑셀레이팅 아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선정하고 멜론을 선정하고 혹은 미래의 셋이 타이틀리스트를 딱 찍은 것처럼 우리도 찍어야죠. 그래서 선정하는데 기준이 중요해요. 솔직히 아까 론스타도 외환은행을 인수했지만 론스타가 인수한 모든 기업이 성공했을까요? 아니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걸 전제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선정 기준. 첫 번째는 상장입니다, 일단. 그것도 적어도 원화 거래가 가능한.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이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돈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거예요. 회사가 돈을 벌어야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뭐 네트워크나 다단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직장 생활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유사한 조직들 막 강의를 다니다 보면 가끔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이만큼 부자인데 자기 소원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소원이래요. 전 그런 소원 없습니다. 왜? 어쨌든 회사가 성공을 해야 그 수익이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부자 되고 안 되고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쨌든 현금으로 뽑을 수 있는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두 번째는 주체 혹은 실체가 명확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암호화폐 비즈니스에서. 제가 원래 이거는 중요한 조건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우리 기업 비즈니스에서 보면 이건 되게 중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왜? 기본이니까. 그죠? 근데 암호화폐 쪽은 이런 일이 있어요. 왜? 한국 내 법인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혹시 뭐 이렇게 코인 같은 거 투자 같은 거 해보신 분? 코인 투자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알트코인 같은 거 해보셨죠? 우리나라 코인 회사 중에 60% 이상이 법인이 없습니다. 아세요? 네. 법인이 없어요. 회사도 없어. 내가 사장님한테 치킨집 하겠다고 한 1억 빌렸는데요.
치킨집이 없어. 그럼 사기잖아. 그죠? 1억 빌렸으면 내가 가게도 없고 인테리어도 하고 주방장도 뽑고 장사해야 돼. 사업자도 내고. 그죠? 사업자도 내야 우리 포스라도 설치하잖아. 그죠? 근데 막상 돈을 빌렸는데 가게도 안 얻었어요. 사업자도 안 냈어. 그럼 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신고하실 거잖아. 그죠? 고소할 거잖아요. 멱살 같은지. 근데 이 코인 회사들 특징이 그 수백억 수천억을 걷어들이는데요. 지금 한 3천억을 걷었다는 큰 회사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3천억을 걷은 회사도 한국 그 크라우드 펀딩을 한 10만 명이 돌아하셨어요. 근데 그 회사가 법인이 없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회사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보증금도 없는 떴다방 사무실이에요. 근데 거기 막 1,000억, 2천억이 꽂히고 있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 일이 터져. 터지면 멱살 잡을 사람도 없습니다. 왜?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 실체가 없는데 돈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그래서 아니 사업을 하려면 회사는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통 이제 암호화폐 기업들은 백서라는 걸 만듭니다. 아시죠? 백서가 뭐야? 사업계획서잖아. 그 사업계획을 실제로 진행할 구성원들이 이 회사의 등기 임원이나 임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인도 없는데요. 백서에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막 국회의원도 있고요, 연예인도 있고, 막 교수도 있고, 박사도 다 있어. 근데 실제로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좀 능력이 떨어지다, 좀 유명하지 않더라도 실제 일하고 있어야죠. 누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치킨집 차린다고 돈 받았는데 주방장도 없고 직원도 없어요. 장사 어떻게 할 건데? 닭은 누가 튀겨요? 그죠? 이게 현재 코인 회사들의 참 부끄럽지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안 그런 회사도 있어요. 물론 회사 잘 갖춰놓고 열심히 기업 활동하는 회사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러지 않은 회사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 돈은 더 많이 걷어요. 희한하게 돈 잘 걷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생기죠.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코인 회사가 코인을 발행합니다. 그죠? 네. 그럼 이제 코인 판매 대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죠, 사장님? 그럼 이제 코인에서 돈 많이 벌었죠? 네. 상장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요. 그럼 이제 여기도 대금이 들어오죠? 네. 그럼 상장 기업 그 대금을 돈 벌었다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아니. 큰일 납니다. 그 돈 쓰면 횡령이죠. 그죠? 이 죽음은 이 상장 기업이 하는 사업 모델이 있으면 이 사업에 투자해서 돈 벌려고 주식 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주식 오르게 해달라고. 근데 희한하게 코인 회사들은 코인 발행한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신 분들도 그걸 당연히 생각해요. 코인 회사가 코인을 발행했으면 이 코인을 발행한 대금으로 이 회사도 사업해야 되고요. 그래서 돈 벌어야 돼요. 맞잖아요. 네. 내가 코인 팔아서 여러분들이 주신 돈으로 내가 코인 회사라고 치면 여러분이 주신 돈으로 나 돈 벌었으니까 이제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코인 회사는 그렇게 하는 걸 용납을 해. 우리가 머릿속에. 아주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상장 기업이 주식 팔아서 그 받은 돈으로 차 사고 집 사면요. 대주주가 횡령이죠. 깜빵 갑니다. 근데 왜 이거는 코인사 파는 돈으로 코인사가 돈 버는 건 왜 코인 투자자분들이 용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이 아니죠. 물론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긴 한데 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이 원래대로 따지면 별 중요한 조건은 아니고 아주 당연한 거지만 저희가 암호화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두 번째가 생각보다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대신 이거는 확인이 쉽죠. 이건 객관적 조건이라고 해요. 저희가 그래서 확인이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팅하다 보면 이제 요즘 저희가 이제 엑셀레이팅이 좀 소문이 나서 이제 코인 회사들이 많이 제안서가 옵니다. 저희 회사도 엑셀레이팅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코인 회사를 방문을 해요. 저는
오란 얘기는 안 합니다. 오면 저도 편하죠. 근데 제가 갑니다. 왜? 그 회사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실체로. 회사가 진짜 있는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그게 없으면 그저께 만난 회사는 제가 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뭐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고 한국은 지사래요. 그럼 전 이제 5분 있다 일어나야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본사 있는 회사를 제가 어떻게 일합니까? 제가 일하다 안 되면 네덜란드까지 가서 잡아오나요? 실제로 그 본사가 뭐예요? 페이퍼 컴퍼니고 뻔하잖아요. 그죠? 네덜란드에 진짜 직원이 있고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페이퍼 컴퍼니 세운 거예요, 네덜란드에. 그걸 내가 그 회사랑 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이 회사가 돈을 현재 많이 버는지 매출이 많은지 중요하지 않아요. 매출이 많고 돈을 잘 벌면 엑셀레이팅 하러 올 이유가 없죠. 안 돌아오고 있네? 그렇잖아요. 어려우니까 찾아오는 겁니다. 전 그 회사가 매출이 많고 적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왜? 사실은 어려울수록 전 유리해요. 왜? 더 싸게 사오니까. 쉽게 얘기하면 엑셀레이팅은 뭐냐면 동네에 망한 중국집이 있는데 권리금도 없어요. 그거 싸게 사서 내가 잘 운영해서 비싼 권리금 받고 파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일이죠. 근데 그게 제가 개발한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많이 하는 좀 멋있게 막 구조조정 사업 뭐 이렇게 많이 하는 대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비전이 있고요.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죠. 이게 없으면 저희가 엑셀레이팅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실패하는 회사나 만들죠. 네 번째는 어쨌든 요즘은 이제 투명한 시대니까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주관적 조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른 기업이 우린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평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엑셀레이팅 계약을 했어. 근데 그 기업이 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저 이제 재벌 되겠죠, 저도.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장사 잘 될 줄 알고 치킨집을 인수했는데 장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관적 조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무슨 뭐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잘나서 골라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아까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론스타라는 그 세계적 그 사모펀드도 구조조정 전문 펀드도 여러 개의 회사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들도 투자한 회사가 다 돈 벌지 않아요.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손정희 아시죠? 마사이시 손? 이제 전 세계적인 재벌 급이 20위 안에 드나 10위 안에 드나던데 이 손정희 회장이 하는 펀드가 비전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200조가 들어가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펀드죠. 이 비전 펀드가 왜 유명해졌냐면 최초에 한 1년인가 2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근데 최근에 연달아 패배하고 있어요. 연달아. 대표적인 게 그 우버, 그다음에 그 뭐죠 저기 아고다, 뭐 이런 데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손정희 회장이 투자했다면 다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투자의 신이야. 하지만 그 투자의 신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두세 개 몇 개 실패했다고 비전 펀드가 실패하진 않죠. 비전 펀드는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이미 알리바바에서 초대박을 쳤고 알리바바에서는 거의 10조 이상을 벌었을 거예요. 손정희 회장이. 자, 이런 거잖아요. 포트폴리오는. 그죠? 내가 비록 여기 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고 칩시다. 2번, 3번이 실패해도 4번, 5번이 돈 벌면 되는 거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2대8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투자한 거에서 20%만 수익이 나면 전체 수익을 다 만들어냅니다. 아주 신기하지만 그 2대8의 법칙이 거의 맞습니다. 왜? 보통 수익률은 이런 경우에 특히 완화폐 기업이 더하지만 보통 수익이 낮다고 하면 이거는 거의 막 이렇게 5배, 10배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주관적 조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저희가 3개의 암호화폐 기업과 계약이 끝나 있고 어쨌든 올 상반기까지 한 10개로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여기 우리 서울 본사를 아무도 모르시니까 지금 나중에 이제 놀러 오실 수 있으면 놀러 오시는데 현재 이제 3층 단독 건물을 이제 저희가 통임대로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건물을 좀 보러 다녀요. 뭐 건물 사는 건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살 만한 능력은 솔직히 안 되고 임대인데 제가 금요일 날이죠. 어제 그저께 목요일 날이네요. 목요일 날 건물을 보고 왔는데 신축 건물인데 7층 건물 전체가 통임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통임대를 할까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엑셀레이팅하는 기업들을 그 건물의 한 층이나 두 층에 엑셀레이팅 센터로 모으려고 합니다. 인큐베이팅을 할 때 창업 보육 센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엑셀레이팅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기업들이 모이다 보면 이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은 기술이 좋아요. 어떤 기업은 영업력이 좋아. 어떤 기업은 서비스가 좋아. 어떤 기업은 플랫폼이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또 모여서 시너지도 나고 지들끼리 인수합병도 합니다. 제가 물론 중개를 해주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제 꿈은 그러니까 1차 목표는 올 상반기에는 엑셀레이팅 센터까지 오픈하는 게 현재 제 목표고요. 현재 일부 기업들하고 만나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예요. 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게 제 목표고 대신 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려면 어쨌든 여기에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 여유 자금이 있으셔도 이 엑셀레이팅에 100% 투자하면 안 되시잖아요. 그죠? 보통 투자는 한 10% 15%만 하시는 겁니다. 한 군데. 내 투자 능력이 1억이면 한 군데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아주 많이 해도 2,000만 원을 넘으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데 또 한 1,000만 원 투자하고 다른 데 한 또 1,000만 원 투자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절대 여기에다 올인하라는 말씀 안 드려요. 빚내서 투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이듯이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나기 위해선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거고 그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은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한 800분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1억으로 아까 비전 펀드가 200조라고 했는데 1억으로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와 10억으로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100억으로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질이 다르겠죠. 그리고 늘 그렇지만 아쉬운 사람한테는 지금 당장 뭐를 줘야 싸게 사오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네. 당장 욕심나게 뭐 이렇게 보여줘야 싸게 내놓겠죠 뭔가를. 냉정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를 믿고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해주신 분들을 위해선 이 사람들한테 다소 매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죠? 왜? 론스타가 그랬던 것처럼. 론스타 입장에서는 얼마나 왜 하느냐고 후려쳤겠어요. 여기 영화에도 나왔지만 론스타의 약점만 계속 지적질하면서 가격을 내리잖아요. 그죠? 엊그저께 기사 났습니다. 빗썸을 누가 인수해요? 빗썸. 예,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있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는 분인데 빗썸을요. 빗썸을 얼마에 평가했냐면 6,500억에 평가했어요. 원래 이제 인수하기 전에 뭐든지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빗썸의 평가는 시장에서 얼마인지 아세요? 시장에서 1조입니다. 1조. 그러면 일단 3,500억을 깎은 거야. 어떻게 깎았는지 아세요? 현재 넥슨의 최대 주주인 이정훈 회장이 현재 빗썸의 BXG 토큰 발행 건으로 사기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검찰 조사 중. 이게 기소가 되면 빗썸은 올 3월 달에 거래소 등록을 못 합니다. 그 FIU 규정상 대주주가 혹은 대표이사가 금융 관련된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대표이사나 경영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정훈 회장은 만약 그게 기소가 되면
빗썸의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특정 시간 내에 주식을 다 매각해야 돼요. 법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재수 없어서 기소되면 그때는 6,500억이 아니라 5천억, 3천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500억을 깎아주고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이정훈 회장은 열받겠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넥슨의 김정주 회장은 돈이 많으니 1조짜리를 3,500억 깎아서 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다시 그냥 시장에 1조에 팔아도 3,500억 벌잖아요. 그죠? 5천억이라 돼요. 그러니까 인수대금은 5천억이죠. 그러니까 이 6,500억 중에 이제 5천억에 해당하는 지분을 인수하는 건데 어쨌거나 평가부터 3,500억, 즉 35%를 깎은 거니까 그게 이제 거래잖아요. 근데 거래는 뭡니까? 상대가 약한 부분, 상대가 아쉬운 부분을 우리가 지적질하고 싸게 사와야죠. 저희가 어쨌든 1번부터 10번까지 엑셀레이팅 회사, 그러니까 대상 기업을 만들어서 엑셀레이팅 프로젝트를 하는 게 현재 저희 목표이고 현재 3개가 어쨌든 이제 확정이 돼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첫 번째로 로커스 체인이라는 토큰을 선정을 했어요. 순서상 로커스 체인이 가장 좋거나 가장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코인이라는 평가를 했으니까 저희가 엑셀레이팅 계약을 했겠죠. 그죠? 네. 결과적부터 말씀드리면 로커스 체인은 기술력이 아주 좋습니다. 기술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엑셀레이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제가 요즘 계속 이런 사업 설명을 하다 보면 저는 이게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 다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 꼭 돌아가실 때는 얘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로커스 체인 올라요, 안 올라요? 저는 로커스 체인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모릅니다. 그죠? 오르든 안 오르든 저는 상관도 없어요. 물론 나중에 결국 올리는 게 제 일이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걸 투자하실 일도 없고 로커스 체인을 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저는 샀다가 어느 순간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샀다가 폭락했다고 저한테 항의하시면 안 돼요. 저 사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로커스 체인을 볼게요. 1번이 뭐였어요? 상장이잖아요. 그죠? 여기 현재 캐셔 레스트에 상장돼 있고 캐셔 레스트는 대형 거래소는 아니지만 저희한테 뭐 대형 거래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무슨 뭐 펌핑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ISMS 인증을 받은 그리고 고객의 예치금을 100% 에스크로우로 은행에 관리하는 고객 예치금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어쨌든 시장에서 자금력이 풍부하다고 인정받는 거래소입니다. 여기 상장이 돼 있어요. 그냥 1번은 만족했잖아요. 자, 2번은 여기는 블룸 테크놀로지라는 판교에 현재 법인 본사가 있고요. 이 그 백서상에 있는 이상윤 대표나 뭐 기타 등등 조수한 부사장이나 문항식 이사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다 법인의 등기에 있는 등기 임원이고 실제 4대 보험을 받는 임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 2번은 만족했죠? 그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3번이에요. 3번, 4번. 그죠? 이 회사가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고 비전이 뭔지. 이 회사의 수익 모델,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지 보려면 일단 수익 모델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회사는 도대체 무엇으로 돈을 벌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여기는 수익 모델이 메인넷입니다. 메인넷이고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누가 메인넷 그러셨어? 메인넷이 뭔지 아세요? 메인넷이 뭐예요? 우리 사장님?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우리 메인넷이 뭔지 아시는 분? 우리 여기 코인하고 토큰 구별하세요? 네. 코인하고 토큰. 우리 사장님. 구별하세요? 우리 사장님. 구별하세요? 메인넷이 있으면 코인입니다. 토큰은 메인넷 밑에 있는 메인넷으로부터 발행된 걸 토큰이라고 합니다. 토큰은 그래서 채굴이 불가해요. 메인넷은 채굴이 가능합니다.
메인넷이 있다는 건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또 잠깐 여담 하나 드리면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다닐 때 또 황당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토큰이야. 토큰인데 채굴한다고 막 강의합니다. 그래서 또 2,000원 모았어요. 아주 심각한 사기죠. 토큰을 채굴할 수 없습니다. 채굴 자체가 불가능한 게 토큰이에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메인넷은 뭐냐면 여기다 쓸까? 약간 좁아서. 안드로이드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사장님? 안드로이드 들어보셨죠? 안드로이드가 뭐예요? 운영체. 이 휴대폰이 안드로이드가 없으면 얘는 그냥 쇳덩어리예요. 그냥 운동이 아니죠, 이렇게. 쇳덩어리입니다. 아무 기능이 없어요.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입니다. 이것도 들어보셨죠? 윈도우. 네. 그죠? 여러분들 컴퓨터 사시면 자제분들 노트북 사주시면 윈도우가 없으면 그 노트북은 베개죠. 그냥 비고 자요.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그 노트북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똑똑한 컴퓨터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윈도우입니다. 이 안드로이드 위에 여러분들이 막 카카오도 깔고 게임도 깔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 카카오나 게임 같은 게 결국 토큰인 거예요. 토큰. 자, 안드로이드 누가 만들어? 어느 회사가 만들었어요? 구글. 윈도우는 MS, 마이크로소프트. 자, 둘 다 세계적 기업이죠. 늘 세계 10위 안에 드는. MS는 한동안은 세계 1위 기업을 놓친 적이 없어요. 최근에 뺏겼죠. 아마존, 테슬라한테 뺏겼긴 하지만 또 빌 게이츠도 세계 1위 부자를 놓친 적이 없다. 최근에 뺏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적 기업이에요. 왜? 안드로이드랑 윈도우로 돈을 여러분이 핸드폰 사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직접 내진 않았지만 이 핸드폰 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구글에다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약 1.1달러에서 2달러 사이 정도를 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실 때마다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에 돈을 내주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노트북 새로 사면서 윈도우 17만 원 주고 샀습니다. 전 마이크로소프트에 17만 원 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수십조, 수백조를 버는 회사들입니다. 운영체제가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죠. 왜? 우리 여러분 이거 선택해요? 핸드폰 사실 때 저 운영체제 딴 거 깔아주세요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삼성에서 수천억을 들여서 바다라는 OS를 개발했습니다. 스마트폰 OS를.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죠. 아무도 안 쓰니까. 아무도 안 쓰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이 핸드폰 사시면서 저 바닥 깔아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운영체제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블록체인 메인넷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여러분이 아시는 토큰 중에 대략 90%는 이더리움이 만든 ERC20 토큰이나 ERC721 토큰입니다. 메인넷에서 토큰들이 많이 나와요. 이 현재 로커스 체인도 ERC20 토큰입니다. 따라서 로커스 체인은 채굴 같은 거 없어요. 누가 로커스 체인 채굴한다고 하면 사기꾼입니다. 저한테 신고하세요. 물론 이제 이게 메인넷이 되면 이제 채굴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메인넷이니까. 근데 아직은 메인넷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큰입니다. 이 수많은 토큰들이 여러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로 몰래요. 가스피라는 걸 냅니다. 이게 수수료죠 결국은.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저희 이제 출금을 해드리는데 저희도 토큰이잖아요. 요즘 이더리움이 개판이에요. 그죠? 속도도 느리고 뻑하면 렉 걸려서 전송 안 됩니다. 그러면 가장 비싼 수수료를 쓰면 전송이 빨리 돼요. 그럼 저는 가장 비싼 수수료를 내거든요 지금. 초기에는 한 3,000원 냈어요 건당. 어제 보니까 한 12,000원 냅니다 건당. 그럼 제가 800건 출금을 해드리면 하루에 저희 계정이 800건보다 넘으니까 800건 출금하면 얼마예요? 돈 1,000만 원 쓰는 거예요 제가 수수료를 하루에 1,0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출금하실 때 3%의 수수료를 내시는데 그 3%는 여러분들이 한 20만 원 출금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근데 저는 12,000원, 13,000원 내고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내면 800건의 출금을 하루에 해결을 못 해요. 왜? 이더리움 현재 속도가 여기 초당 16건에 이제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일종의 16차선이에요. 재수가 없으면 내가 12차선으로 지금 들어갔어. 근데 12차선이 꽉 막혀 있으면 얘는 8시간, 10시간 동안 출금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출금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저를 의심하죠. 야, 왜 회사가 돈 안 주지? 그잖아. 저는 보냈는데 길이 막혀서 도착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심할 땐 8시간, 10시간씩 갑니다. 심할 때. 실제로 가장 많이 오른 날, 월요일 날, 일요일 날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가 다 막혔었어요. 전체 네트워크.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속도, 안정성, 보안.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이런 거 어쨌든 학자들이 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정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왜? 일단 빨라야죠. 한국 사람들 급한데 빨라야죠. 그렇죠?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정성은 렉이 없이 잘 전달이 돼야죠. 보안은 당연히 해킹의 문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도도 빠르고 안정성도 빠르고 보안도 좋은 블록체인이 정말 드물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도 현재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이더리움이 최근에 렉 때문에 몸살을 겪고 있고 저도 울며 겨자 먹기로 안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안드로이드 열받아도 써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야. 제가 안 쓸 수가 없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을 써야 돼. 하루에. 출근 많은 날 하루에 1,000만 원 쓰는 거예요. 저는. 속도도 좋고 고속도로 달리는 제가 어제 오는데 눈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안 갖고 버스 타고 왔는데 고속도로를 막 300km씩 달려. 위험하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 안정성이 보통 떨어집니다. 근데 안정성을 높이면 또 속도가 떨어져. 그럼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 세 개, 속도의 문제, 안정성의 문제, 보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리가 보통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 삼중모순. 이게 트리플 딜레마의 준말이에요. 트릴레마가. 세 가지 딜레마라는 뜻입니다. 삼중모순. 모순이라는 게 뭐예요? 동시에 해결하지 못하는 게 모순이잖아요. 속도를 잡았더니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죠? 보안을 잡았더니 속도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 이게 모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세 개를 다 해결하는 블록체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우리나라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최영규 교수라는 양반이 보통 이분이 블록체인 평가를 하시는 분인데 경쟁 사업자일 수도 있는 로커스 체인의 블록체인을 기술 평가를 해서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유일하게 해결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표준의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평가를 아주 극찬을 하죠.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엑셀레이팅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로커스 체인 무조건 성공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저는 혹은 로커스 체인의 담당자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그래서 얘는 100% 성공할 거 이건 없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 엑셀레이팅을 하고 있고 올 6월달 블록체인 메인넷을 오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런 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좀 느끼실 수 있고 아니면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은 하나는 저희는 출금이 거래소로 직접 출금을 해드립니다. 다른 데는 막 이렇게 복잡한 데가 많아요. 출금이 괜히 복잡하게 만들죠. 돈 못 빼게 하려고. 그리고 막 출금해주면 50% 이상 막 꺾이더라고 막 이러는데 저희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거래소로 바로 넣어드리니까 바로 파시면 됩니다. 저는 늘 팔라고 말씀드려요.
혹시나 오를까 기대하시고 갖고 계시다가 낭패 보지 마시고요. 받으면 바로 파십시오. 그리고 제가 네트워크를 안 하다 보니 경험이 없다 보니 이제 무식하면 용감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좀 다른 건 뭐 자세한 건 따로 설명 들으시면 돼요. 저 차익점만 최종 결정을 제가 하기 때문에 기본 수익은 높고 기타 수익은 낮거나 혹은 일회성입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되게 수단이 단순해요. 수익이 일단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다른 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닌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막 이렇게 수익 구조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자는 게 제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했냐면 저보고 마케팅에서 영업하라고 해서 한 두세 명밖에 못 데리고 올 것 같아요. 우리 엄마랑 와이프 뭐 이렇게. 진짜 저 자신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영업하기 어려운 분도 있고 또 코로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보통 이런 일은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늦게 들어오면 돈 못 번대요. 그죠? 그래서 저는 늦게 들어오더라도 혹은 내가 영업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혹은 코로나 이 시기에 집에서 집콕하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돈을 벌게 해드리자는 생각 때문에 기본 수익은 대단히 높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대신 다른 수익이 좀 작아요. 그리고 이제 일회성이거나.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처음에 이 일을 같이 하자고 만났던 많은 어떤 조직의 리더분들이 저랑 얘기하다가 이것 때문에 저희랑 일을 안 하고 이렇게 거절하고 나가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리더분들이 이만큼 영업할 걸 계산해서 막 이렇게 수익을 계산해 봤더니 대략 다른 데 비해서 저희가 한 35%뭐 이 정도가 적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안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현재 원탑 엑셀레이팅에 일을 해주고 계신 우리 이제 사업자분들을 되게 어쨌든 제가 감사하게 느끼는 이유도 그분들은 돈을 좀 적게 벌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업한 결과에 따르면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죠. 딴 데서. 근데 어쨌든 이런 원칙을 그래도 지켜주시고 계셔서 제가 감사한 거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는데 제가 만든 이 원칙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죠. 지나봐야 알 것 같고 어쨌든 현재는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현재 원칙은 입금도 토큰이고 출금도 토큰입니다. 다만 현재 조금 처음 접하신 분들이 힘들어하셔서 이더리움을 여러는 드렸는데 곧 이더리움도 제가 이제 막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1번을 한다. 현재 1번이 로커스면 로커스로 입금하시고 로커스로 받으시는 거예요. 혹은 2번을 한다면 2번으로 입금하고 2번으로 받으시는 거죠. 혹은 3번으로 입금하고 4번으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로 받든 바로 팔아서 내 기본적인 수익, 약속된 수익만 받아가시면 돼요. 저는 그 약속을 해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사서 나 2배 올라서 3배 올라서 저는 그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책임져 드리는 건 들어오신 수량에 대한 토큰에 대한 1+1을 제가 보장해 드리는 거지 토큰 수량을 보장해 드리는 거예요. 그죠? 받은 거 안 파셨다가 나중에 가격 떨어졌다고 저한테 항의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바로 파세요. 그래서 팔기 좋으시라고 거래소로 넣어드리는 거예요. 바로 파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신 분은 질문을 받을게요.